며칠 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합의문이 전격 발표되자 중국이 한국에 충격적인 보복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했던 보복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이 나오자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중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너무나도 강력한 한국의 한방에 역으로 중국 전체가 난리가 나버린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영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하며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에 보다 확실히 동참하는 신호로 보이는데, 이 3국이 지역적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공약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18일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영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바로 이어서 중국을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 3국은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회에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매립 지역의 군사와 해안 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목격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란 중국 해경의 지난 5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이 중국면 런아이자오, 이 필리핀면 아융인, 이 지역에서 좌초된 필리핀 군함의 보급품 등을 전달하려던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일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정상 공동성명이 영내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적시에 비판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성명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 지역의 군사와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형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중국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습니다. 한미일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라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 즉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표현 역시 최근에 한미 또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없던 것으로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미일의 향후 협력 추진 원칙을 문서화한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도 담겨 앞으로 3국의 기본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사전 브리핑에서 3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한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공동 입장을 잘 알게 하는 강력한 언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한미일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한미일은 또 중국의 1대1로를 완전히 철저히 부숴버릴 엄청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금융기관이 하나로 힘을 뭉쳐 기존의 돈이 필요해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했던 수많은 나라들을 전부 흡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천문학적인 돈을 빌렸던 나라들도 한미일 연합체로부터 돈을 다시 빌려 중국에 즉시 갚아버리고 중국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계획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한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전란으로 뒤엉킨 국제 안보 정세 앞에서 각국은 안보 공동체 이념을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을 겨냥해 그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안보 이익을 희생하거나 지역의 평화 안정을 훼손하는 대가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과연 누가 세계에서 대립을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가? 국제사회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각종 배타적인 작은 패거리와 소집단을 규합하고 진영 대결과 군사 집단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민심을 얻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지역 국가의 경계와 반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위험한 모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한일을 끌어들여 작은 패거리를 만들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려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를 미국 패권을 수호하는 디딤돌로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은 한일과 특히 군사동맹 강화를 원한다면서 미국이 공들여 한일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것은 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대립,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패거리 정치는 다른 나라들의 전략적 안전을 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대립했던 한일을 소위 동북아 동맹으로 엮는 것은 이 국가들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간의 반목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의 효과를 얻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패권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달가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17일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에서 한국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설은 한국이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진흙탕에 들어가는 의미를 알았다면 정상회의 입장권을 손에 넣었을 때 유치원생이 선생님에게 칭찬 스티커를 받은 것처럼 흥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일은 중국과 관련해 결심을 굳혔지만 한국은 이번 고비에서 이성과 지혜를 갖길 기대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중국이 미국에 내린 충격적인 보복의 시작은 바로 7조짜리 인텔의 M&A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인텔은 이스라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를 7조 원에 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력이 한참 밀려 완전히 박살나 버렸는데 파운드리로 다시 재도약을 하는 것을 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생명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딜로 이스라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타워를 7조 원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텔 CEO는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까지 발표하는데 강수를 두었지만 결국 중국 규제 당국이 거절을 해버리면서 이 7조짜리 인텔 타워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복에 나선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는데요. 블룸버그는 15일 인텔이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기로 했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54억 달러 약 7조 2천억 원의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인텔은 이날까지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독점 규제 당국 승인을 받아야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 중국에서 끝까지 심사 결과를 내주지 않으면서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로 인해 인텔은 타워 세미컨덕터의 위약금 3억 5,300만 달러, 약 4,721억 원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인수 불발로 인텔이 TSMC와 경쟁에서 격차를 좁히는 게 어려워졌다라며 전기차 등 급성장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보복도 끔찍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국이 중국에 높게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필수 소재들을 수출 규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박살내기 위해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 2차 전지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재련 시장에서 중국의 리튬 점유율은 44%, 코발트 75%, 니켈 69%, 망간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식하고 있는데요.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제1타겟으로 삼고 한국 경제를 철저히 박살내겠다는 것이 중국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포스코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모든 니켈을 의존하던 포스코가 중국과 거래를 끊어버리고 이 필리핀에서 니켈 등 배터리 소재를 직접 생산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소재 중 한국이 필요한 것을 모두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이는 당연한 처사라며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를 생각하면 미국은 한국에 전부 퍼다 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1억 달러, 약 1340억 원 이상 규모만 집계한 결과 한국 기업이 내놓은 프로젝트가 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